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우리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소피스트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네, 사실 이 주장을 논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 주장을 논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를 찾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주장을 논파한다, 그 주장을 극복한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통한 대화가 자기 주장의 전부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면은 좀 말이 서툴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케고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그 사실 자기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는 논리의 전개, 이런 그 직접 전달이 아니라 디렉트 커뮤니케이션, 직접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삶을 통한 전달, 이것을 간접 전달이라고, 인디렉트 커뮤니케이션 혹은 자기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한 전달에서 실존 전달 혹은 이그지스턴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말기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당시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서울 국가, 대전 국가, 부산 국가, 광주 국가, 대구 국가, 무슨 전주 국가, 춘천 국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도시 국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플라톤의 정의론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채널을 나를 찾는 행복이다 그랬는데 사실 나 자신의 비밀을 밝히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 온 우주를 이해하고 온 우주를 규명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정의론에 보면 정의라는 것은 요즘 무슨 사회 정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것을 플라톤은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양학단 예를 자주 드는데 그 지휘자가 교향악단을 지휘하는데 피아니스트, 오보이스트,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각자 그 역할을 잘해야 그 교향악단을 잘 지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린 각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을 플라톤은 세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해당하는 것, 이건 지혜를 찾는 것이라고 봤어요. 하나는 그 심장, 가슴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용기를 잇는 것. 그 다음에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배 부분, 이거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이 지혜를 찾는 머리와 용기를 드러내는 가슴과 그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배, 이 셋이 자기 역할을 잘했을 때에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조그맣게 도시국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도시국가에서도 그 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군인이다. 용기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 정의라고, justice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끊임없이 바라고 그러죠. 사실 뭐 그 유토피아라는데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 유토피아주의자는 막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스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1980년대 말 이후에 더 이상 그 공산주의 체제가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그건 뭐 논리,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이 막시즘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봤어요. 어쨌든 이상적인 것,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 도시국가에서 통치자와 군인과 생산자가 그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것이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이 머리와 가슴과 이 배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런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뭐가 우선하는 것인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탤런트,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철학을 가르치려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강제로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가슴도 용기도 있고 어떤 절제력도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뭐 장돌배기 같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잘하겠죠. 그다음에 또 뭐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 인생을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서 인생에 이렇게 뭐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지혜도 있고 절제력, 용기가 없으면 저 강의 시간에 가면 여기부터 어떤 학생이 옛날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은 선생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 세 가지가 잘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 그런데 이 그리스 말기에 여러분 그 도시국가였었는데 이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이렇게 무력을 훈련하고 힘을 키우고 했던 그 스파르타와에게 전쟁이 있었는데 문화를 꽃피웠던 이 아테네가 무력과 힘과 이런 것을 훈련했던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어떤 도시국가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됐어요. 자,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30년 동안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죠. 소위 뭐 강점기다 그런 일본이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합병한 그런 3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때는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짐작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뭐 타협해서 뭐 일본의 그 지배 아래서 어떤 그런 뭐 높은 지위에 가는
그런 것이 있겠고, 또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또 외국에 가가지고 또 무슨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겠고, 예. 스파르타와 아테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지고 문화가 꽃피었던 아테네가 지고 스파르타가 이긴 이후에 그 시간 말기에 나타났던 학파가 있었는데 그게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STOA, 스토아. 이 스토아 학파는 뭔가 마,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가?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그 성취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겠죠. 예.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토아파는 뭘 추구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진 이후에 그리스 철학 말기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구했던 것이 달성됐을 때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스토아 학파들은 그저 마음의 평정을 그저 잘 지키자 그러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어쨌든 간에 이 스토아 학파는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실학 철학이 끝나고 이제 그 스토아 학파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중세가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역사도 그렇지만 철학에서도 뭐 고대 철학이 있고 중세 철학, 근대, 현대 철학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오늘부터 뭐 고대 철학을 한다. 뭐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오늘부터 뭐 중세 철학을 한다.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오늘부터 뭐 근세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살았던 그 사상, 인간의 생각 그것이 어떻게 비슷한 걸 구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대체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이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고대다. 실합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했다. 종교적인 시대였다. 이것을 중세 철학이다. 이거는 후대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누가 나타나서 구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는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사상가 우리가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그 사람이 쓴 그 참회록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록이 많이 읽히는 것은 어거스틴 한 사람의 얘기면 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쓴 고백록이지만은 우리가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읽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아까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스토아 학파가 내가 내 평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내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본 것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참회록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삶에 평안이 없었나니 물론
스토아학파랑 어거스틴 간에 공통점도 있어요. 나를 잘 지켜야 되겠다고 봤는데 스토아학파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봤고, 어거스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 예, 그렇게 본점에 있어서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목적은 같지만은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인간의 본성상 자기를 잘 지키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 어거스틴, 중세의 어거스틴의 예,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